오늘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었는데요. 폭우뿐만 아니라 이 비 오는 날의 포장마차 왠지 더 운치 있죠.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와주셨어요.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 그리고 안승찬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다시 한번 유의해달라는 방송 요청이 들어와서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현재 중국과 베트남, 북한,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이 해외에서 육포나 소시지, 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아프리카. 벌금이 1,0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벌금이 1,000만 원.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돼지열병이라는 게. 네. 오늘 그 세 분이 또 어떤 주제로 요리를 해주실지 간단하게 핵심적인 제목만 좀 알려주시죠. 예, 페이스북 리브라 그것을 알려주마. 그것을 알려주마. 간단하고 좋아요. 네. 저는 이제 박수호 기자는요? 사우디 왕세자.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슈가 됐던 네, 그분께서 오셨더군요. 네. 네. 왜 왔을까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안승찬 기자는요? 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초특가 항공권 궁금했어요. 네. 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구미가 확 당기는데요. 경제문 상암동 경제포차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이 채택된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미니는 반면에 공짜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주제 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경제활력 대책회의.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회의라서 갖가지 경제활력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 세 분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기대해볼 만한 정책이다. 혹은 이거는 뭐 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승찬 기자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전 이런 질문 제일 싫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이게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그러니까 많죠, 너무 일단.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별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네. 눈에 띄는 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 관련한 셧다운제를 좀 완화한다 이런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 이게 네. 2011년부터 한 거니까 꽤 된 거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방향 전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고민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이 게임 중독을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지금 어쨌든 이 게임과 관련해서 무조건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 이후는 게임 안 된다. 셧다운제가.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조금 너무 획일적인 규제 아니냐. 네. 그동안 그런 비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어른 아이디 이렇게 몰래 빌려다가 밤새도록 한다.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너무 법적으로 무조건 못한다고 할 게 아니고 게임에 좀 과도하게 몰입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네. 게임 업계의 좀 생태계도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네. 그래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또 네. 논란이 여전히 많은 사안이라서 어쨌든 이게 변화 자체를 하는 게 규제를 좀 어쨌든 완화하고 산업을 조금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잡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세 분들은 뭐 게임 하세요? 어떠세요? 게임을 안 하나요? 저 애니 땡 이후로는 해본 적이 그게 없어요? 저희는 저희 이제 선배 기자들의 아이들이 많이 게임 하거든요.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해서 그렇죠. 좀 공감을 많이 얻더라고요. 셧다운제가 사실은. 이게 필요악이다 이렇게 필요하다. 보는 부모들은 거니까. 이거 부모들 결국 입장에서 이걸 왜 없애냐. 아이들은 싫어하고. 아니 그럴 수 근데 있겠네. 셧다운제를 한다고 해서 안 하나 싶기도 하고요. 다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저는 궁금한 게 네. 후에 따르면 지금 이제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모바일도 셧다운을 한다고 하거든요. 모바일도. 네, 이제 모바일까지 하는 건데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 하고 싶어서 입법이 되는 건지 이게 그리고 해외 게임은 또 해당을 안 되니까. 아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차죠. 이것도 여러 가지 할 문제가 있긴 뭘 해도 있더라고요. 욕을 먹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기자. 네, 저는 그 스마트 팩토 산업 정책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야 스마트 팩토 그래서 이것도 알아봤더니 어렵네요. 네.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음. 자동 공장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 네. 이제 스토어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라고 하는 게 이제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옷을 최신 설비로 자동화해서 빨리 만들어준다 이런 걸 이제 지원해주겠다 이런 건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패션 산업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겠다 이런 점은 좋은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속도하면 또 K 패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대문에서 사실 뭐 디자이너가 뭐 한 번 만들면 딱 12시간 이내에 시제품이 나오고 네. 24시간 이내에 막 한 200장, 300장 짝짝 빨리는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의 장점인데 이거보다는 사실 이제 독창적인 디자인을 좀 더 얼마나 많이 네. 나올 수 있게 지원책을 만들까 또 네. 짝퉁 제품을 좀 많이 이렇게 그 단속을 좀 잘해서 네. 고유 디자인을 좀 같이 막아주는 정책까지 좀 뒤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원책이 네.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고란 기자는 저는 어땠어요? 이게 경제 활력 대책 회의잖아요. 네네. 회의를 하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지 약간 궁금하고요. 근본적인 이름이 회의. 조금 촌스럽긴 예, 해요. 그래도 네. 뭔가 해야 되니까 저도 했어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했는데 의문이 든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렇게 포털에서 많이 읽은 기사 뭐 해서 주요하게 카테고리를 묻잖아요. 네네.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이 그래서 관련해서요?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아. 검색해서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 대책회의. 사람들이 예, 별로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고요. 기울인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이제 집중할 만한 게 서비스 산업 혁신 네. 전략이거든요. 서비스 산업이 좋죠. 왜냐하면 고용도 되고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싶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게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과제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뭐 농담으로 이제 기재부 가면은 이렇게 지난 정권 때 저기 서랍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앞에 다시 표지가리에서 다시 낸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 정부가 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아직 뭐 공유경제 타다 갈등도 못 푸는 정부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K 어쩌고 해서 뭐 K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정부가 나왔습니까? 뭐 여러 번 개최하는 페스티벌보다 BTS 같은 그룹 더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BTS 같은 그룹은 정부가 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의 자율적인 창의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래서 옆에서 거들러야지 주체가 돼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인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 박근혜 정부 때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네, 있는데. 분명했습니다. 약간 완화됐죠. 민영화 아니다. 우리 광고만 허용하는 거야. 뭐 이런 광고만 거죠. 허용한다. 알겠습니다. 표지 가리인지 아닌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죠. 고란 기자가 준비한 굉장히 핫했다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핫해지는 듯한 아니죠. 암호화폐. 계속 핫했는데 계속 모르고 핫했습니까? 계셨군요. 나만 우리가 몰랐구나.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제가 네. 이게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거 얘기해야 된다고만. 제가 무려 이게- 2주 전부터. 이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8일 한 저녁 7시 퇴근할 때쯤에 백서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요? 저희 이제 밤에 집에 가가지고 기사 써가지고 막 올리고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마 5년 뒤 보면 후회할 거다. 후회할 거다. 이 날이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꾼 날인지 기억할 역사적인 거다. 날인지. 역사적인 이 날이다. 성토대 갑자기. 성토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서야 좀 중요성을 알아준 것 같아서. 아니 우리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리브라에 대해서 우리 네. 또 연설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연설. 리브라가 뭔가요? 제가 좀 설명 간단히 좀 말해서 해주세요.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페이스북이 그 백서를 내면서 굉장히 멋있는 말 썼어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본인들의 목표예요. 네. 이 자기 계좌가 없는 17억 명의 인구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돈을 송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암호화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뭐 그런지. 10대면은 그러겠네요. 10대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요즘은 그런 네. 것 네, 같아요. 보급률도 그렇고요. 어. 그리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는 계좌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렇습니까? 경제적 주권을 전 세계로 못 갖고 따지면 있거든요. 확실히 네, 그렇죠. 전 세계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너무 금융 인프라가 잘 돼 음, 있어서 사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전 세계로 보면 그런 음. 건데요. 그 리브라는 그래서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유통시키겠다는 암호화폐고요. 네. 화폐 역할을 하려면 변동성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화 바스켓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바구니 안에다가 달러도 넣고 파운드도 넣고 엔화도 넣고 유로 넣어가지고 일종의 그 어떤 특정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네. 주목할 점이 위안화가 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네, 중국 오. 위안화. 네네. 이거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페이스북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컨소시엄 리브라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일종의 네네. 파트너 협회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100개의 주체가 이제 여기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거기 참여하려면 최소 $10,000,000를 예치해야 되고 현재 한 30개 정도 파트너를 유치를 했는데 파트너사가 비자 마스터, 우버, 리프트, 뭐 북닷컴 뭐 이런 굉장히 오. 아주 어마저마한 기업들이 이런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네. 사람들이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배경 뭐 이들의 어떤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접근권을 높여주겠다라는 굉장히 선의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네. 뭐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네. 사실 그 페이스북이 돈을 버는 그 주요 창구가 사실 광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고 플랫폼이었어요. SNS 시작해서 지금은 광고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는데 지난해 한 번 된통 당했죠. 그 네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자기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사람들이 광고에 대한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뭔가 이게 미래 먹거리가 아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게 다 범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네네. 여기 이용자가 23억 명 정도 돼요. 와. 정말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다 플랫폼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음. 플랫폼 안에서 지금 수많은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미 있고. 네. 예, 그런데 이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지금 페이스북의 자체 플랫폼에서 통하는 그 화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수수료를 다 줘야 돼요. 뭐 카드 회사 수수료를 줘야 되고 은행 수수료를 줘야 되고.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리브라라는 화폐를 유통을 시키면 그 수수료를 없애고 자기들이 플랫폼 안에서 유통시키는 화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이용자가 23억 명. 쉽게 이 말해서 숫자가 정말 장난이 네, 아니네요. 23억 명에게 은행 계좌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으면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편리할 것 같은데 네.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기존 제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도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각국의 금융 당국이 좀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기분이 좀 나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도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누가 화폐를 발행하나요? 바로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어디서 그냥 이 민간 기업이 갑자기 뭔가를 발행하겠다 화폐를 약간 불안하죠. 그렇죠. 일단 법정 화폐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걸 약간 일단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해야 됐고요. 네. 지금 현재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는 화폐는 국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플랫폼 사용자를 무기로 해서 이 주권 통화 지위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통제가 어렵죠.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네요. 네, 게다가 이게 중앙은행 주도한 화폐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그리고 자금 세탁 이건 또 어떻게 할지 또 알 수도 그분도 없기 있고. 때문에 네. 일단 우려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상원은 7월 16일 그 다음 날인 미국 하원은 17일 날 리브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결정 났군요. 네네. 일단 청문회 하기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 자체가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그러네요. 걸 역설적으로 네.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이게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뭔가 한마디씩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진짜 우리나라가 사실 그것도 또 문제네. 도토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암호화폐 이게 저도 이거 볼 앞서 나간 때마다 민족인데 예, 예. 도토리를 저도 바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앞서갔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 네네. 짧게 지금 리브라 때문인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우와, 관심 높아지는 맞아요. 것 같은데 가격 얼마나 올랐어요? 예, 지금 제가 비트코인 가격
해외 시세로 보면요. 네. 13,000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지금 한 12,7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게 2018년 1월 말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네네네. 고점 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네요. 해외 최고가가 17,500달러 선인데 네. 거의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음. 국내에서는 사실 좀 체감하기 힘드실 텐데 아마 주변에 나 2천만 원에 샀어 이런 분 꽤 많으실 네네. 거예요. 네. 그게 그래요. 그때 시장이 과열되면서 소위 말한 김치 프리미엄이 아, 붙으면서 아직 국내에선 최고가가 2,800만 원이니까 네. 좀 더 많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던 거고요. 네. 리브라 때문에 오른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거물 기업이 들어오기로 한 거니까. 그리고 그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얘기가 SEC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서요. 오늘 특히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내용, 도토리의 새로운 버전 설명해 주셨고요. 세 줄로 요약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오늘 준비. 네. 예. 음악 나가고 있어요. Drop the beat. 페이스북 코인 발표했는데 비트코인 사기라는 독선들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 시대 이제부턴 화폐끼리 경쟁을 갑작스런 비트코인 급등세 무턱대고 따라했다 쪽박을 네. 오. 멋있다. 오늘은 진짜 잘하는 거. 연습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아니. 구글링해서요 랩 쓰는 법 갖고 왔습니다. 이거 살렸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오늘. 상암동 경제포차 이어가고 있고요. 고란 기자, 박수호 기자 그리고 안승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953번님 와우 랩 지기네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네, 사람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 갖고 왔습니다. 랩을 어떻게 쓰는지 공부를 구글링을. 장승은님 암호화폐.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네. 고란 기자님이 좀 네. 자주 네. 연속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joined.io. 네. 네. 그리고 오늘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차등 적용 무산됐다. 전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저희가 곧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에요. 다음은 박수호 기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사우디 왕세자 그 이름이 어마무시하게 긴 그 왕세자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찾아온 왕세자가 실세 중에 실세라는 바로 그 젊은 왕세자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왕세자 이름이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몇 워낙 글자입니까? 기니까.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해서 앞머리 글자만 따서 MB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MBS는 목이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왕정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왕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총리가 이제 그 국왕이 또 총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왕세자는 지금 현재 무함마드 왕세자라고 하면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아버지가 이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인데요. 83살이세요. 그러니까 2015년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MBS가 네. 그러니까 무함마드 왕세자가 왕세자가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수석 부총리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무함마드 왕세자를 실질적으로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음. 그러니까 다 본인이 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모든 네.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네, 해결된다. 근데 참고로 이분이 85년생 우리나라 만 33세입니다. 혹시 33세. 이분이 그 사람이에요? 그 호텔에다가 네네. 네. 호텔에다가 뒤에 말이 뭐예요 도대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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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왕자의 게임을 벌인 왕자의 네. 게임을 벌인. 네. 그분이십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저도 예전에 기사 읽은 것 같은데 바로 이 왕세자가 비전 2030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거대한 프로젝트 같던데요. 네, 이제 2016년 4월 25일에 발표한 국가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요 내용이 탈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산업에서 탈피해서 국가 경제를 개조하자 이런 내용인데 완전 개조네요. 이 나라 네,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사실 세계적인 산유국인데 그러니까요. 석유를 말고 다른 걸 하자니까 음. 굉장히 이거는 좀 획기적이긴 한데 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일단 3,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국부 펀드가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손정희 그 저기 비전 회장, 펀드요? 예, 네. 비전 펀드하고 같이 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돈을 좀 더 많이 굴려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석유 회사가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 엄청난 회사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S-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아람코 소유라는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아. 회사가 말을 이렇게 들으면 감은 잘 안 오지만 작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3,559억 달러. 순이익은 달러입니까? 달러 네. 달러. 네네. 순이익은
1억 달러. 예. 순이익이. 예, 순이익이. 그래서 이건 1111억 어떤 달러 돈일까요? 네. 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우리 돈으로 128조 원. 뭐 제가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 저도 지금 입에서 지금 잘 안 익어요. 네. 128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네. 애플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상장사 중에 네. 애플이 60조 원 정도 순이익을 내는데 거의 그래요? 2배가 넘는데 비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오.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을 하면 돈이 더 확 몰릴 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이제 국가 재건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완전 석유 나라인데 나라죠. 네. 그 석유 사업을 아람코가 혼자만 하는 회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그냥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아람코는. 회사가고 국가고 국가가 그렇습니다. 회사고 이런 거네요. 네. 그 G20이 오사카에서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그 바로 앞에 두고 우리나라 먼저 찾은 것 같은데 뭐 중요한 이유가 있었나 봐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S-오일의 이제 화학 공장 준공식이 있는데 이게 40억 달러 정도 되는 큰 이제 투자 프로젝트라서 왔다고 네. 합니다. 근데 네. 왔는데 그 현장에서 안 하고 네. 신라 호텔에서 중공식이 이렇게 있다면서 지금 오늘 신라 호텔. 예, 행사를 네. 이렇게 주요 그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아니 그 뭐 공장 뭐 물론 준공식 크긴 한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원전이나 우리나라랑 같이 협력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비전 1030이 아까 이제 탈석유라고 했잖아요. 석유 그렇죠. 산업 벗어나자 이거는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신재생 에너지도 해야 되고 또 우리로 치면 지금 원전, 네, 네. 원전 건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원전을 또 잘 만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여기가 원전 비율을 15%까지 높이겠다. 현재는 사우디가 지금 원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15%까지 올리려고 하면 돈이 지금 현재 한 원전 2기만 짓는데 한 22조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한 100조 원 이상을 사우디가 쓰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손을 잡아서 빨리빨리 만들고 네. 또 이분이 또 이제 또 아무래도 투자 쪽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한국하고 손잡고 해외를 같이 나가보자 네. 이런 것까지 제안하러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실제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왕세자 네. 회담을 갖고 원전 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했다는데 이분들과는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우리가 아무래도 아까 그 삼성, SK, LG 뭐 이런 쪽에서 다 왔고요. 한전에서도 왔습니다. 한전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나 IT 분야, 뭐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이제 방금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도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총 8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조 6천억 규모의 계약을 각 회사들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조선소는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짓겠다. 네. 또 스마트시티 이런 거는 SK, 삼성과 같이 짓겠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그 돈 보따리를 풀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또 피해갈 수 없는 삼행시 시간인가요? 네. 박소 기자 하면. 저는 그 사우디로 삼행시로 오늘 마지막 사우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 사우디 왕세자가 오늘 왔답니다. 우. 우리나라에 큰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 되게 큰 사업 많이 같이 해서 증동 특수 같이 한번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디 뭐 할까 했어요. 되게 큰 사업. 네, 좋습니다. 발음 좋았고요. 마지막 아이템은 저비용 항공사 이야기입니다. 안승찬 기자, 요즘 그 LCC들이 초특가 항공권 세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정말 싸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항공권들이 저도 잘 찾지를 못해서 네네. 근데 뭐 정말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95% 할인한 항공권을 판다든가 참. 뭐 한 장에 500원 딱 한 장만 500원. 팝니다. 네. 뭐 이런 일본권 좀 싸잖아요 요즘에. 진짜. 특히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본으로 가는 게 특히 할인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이 요즘 막 좀 싼 건 대부분 4만 원, 5만 원. 뭐 이 네. 정도니까 이게 제주도 가는 항공권보다 싸네요. 더 싼 그런 네. 이벤트성 항공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런 건 제 몫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공을 것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어떤 항공사가 내놓은 걸 보니까 무제한 항공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30만 원을 내면 일본에 무제한으로 왔다 갔다 한다. 진짜요? 뭐 이런 이벤트성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나 이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검색도 하고 뭐 노력을 클릭을 빨리 해야 돼요. 해야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이게 뭐 하여튼 최근에 이런 초특가 항공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네.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 다만 주의할 건 있어요. 네. 뭐냐면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래서 일단 예약을 했는데 네.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공권은 편도에 5만 원짜리 샀는데 네. 취소하려니까 취소 수수료가 6만 원. 아, 맞아요. 뭐 이렇게 아, 이런 경우가 역시. 간혹 있어서 함정이 이게 있군요. 함정이 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냥 무작정 샀는데 네. 알고 봤더니 거기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렸다고. 날렸다고 네. 그대로. 네. 위탁 수수료 아니 위탁 수화물 서비스 이것도 조금 얘기가 아, 있던데 짐. 그렇죠 짐 이게 보통은 이 두 개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 이벤트성은 이게 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따로 또 내야 되는구나. 여행 짐이 있으면 이것도 추가로 또 비용이 드니까 네.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자 또 작게 해서 이렇게 네. 넣는 눈에 거 보이지도 않는 네. 글씨로 그 또 세상에 약관들.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뭐가 있는 거죠. 제 몫이 아닌 거예요. 네. 그나저나 일본 항공권 할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본 좀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가긴 정말 많이 가죠. 그러니까 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을 보니까 265만 명. 그러니까 매달 한 60만 명, 70만 명씩 일본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네요. 절대적인 규모는 일본이 정말 많긴 많은데 네. 이게 문제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4% 정도 작년보다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줄어든 것으로 이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은 매년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항공사들도 국제편도 늘리고 그렇겠네요. 네. 일본 취향 노선을 많이 늘려놨는데 갑자기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제 아. 빈좌석이 곳곳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특가 할 이 수밖에 항공권 없는. 급매물로 내놔서 좀 몇 푼이라도 걷겠다 뭐 이런 음.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30번님이 문자를 저희들 얘기 듣다가 보내주셨는데 초특가 항공권 좋긴 하나 서비스가 좀 안 좋고 친절하지 않고 특히 식사 경우는 돈 주고 맞아요, 사 먹어야 맞아요. 해야 하고 되게 뭐가 많네요. 그 비행기 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던데 그래 좀 불안하다고 안 좋은 얘기만 다 써주셨어요 지금. 그나저나 그 일본 여행객이 좀 줄어든 이유 이건 또 어떤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좀 요새 나쁘니까 뭐 그렇죠. 그것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환율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환율. 엔원 환율이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한 1엔에 900원대 작년에 하던 게 지금은 1,100원 가까이 오우. 올랐으니까 아, 뭐 꽤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게 남의 나라 화폐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엔화는 비싸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니까 네. 내가 똑같은 일본 여행 일정을 싸도 네. 작년보다는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조금이라도 더 뜻이니까 드니까. 예, 그게 조금 일본 여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네. 일본 관광객은 그럼 한국에 많이 들어오겠네요. 반대죠. 일본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예. 네. 이 탑승률이라고 하나요? 이 항공사분 비행기 한 번 뭐 그 여행 그 비행을 할 네. 때마다 네. 얼마나 많은 승객 태우느냐, 꽉꽉 채우느냐 한마디로 절반만 가느냐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얼마가 타든 일단 떠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이게 그 LCC라고 하는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특히 지금 문제인데 네. 이게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국제선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늘려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탑승률이 77.4%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100자리 중에 한 20몇 개는 빈 상태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간다 이런 꽤 뜻인데요. 많이 비었네요. 작년에는 이게 80%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비율이고 네. 그만큼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그렇군요. 뜻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명이 타든 1명이 타든 뭐 비행기 가는 건 비용이 비슷하니까요. 일단 떠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빈자리가 있느니 하여튼 뭐 싸게라도 해서 무조건 채워간다. 이게 이득이니까. 네. 그래서 할인 항공권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요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저가 항공, 저비용 항공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타봤습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본 말고 동남아 쪽 여행객은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게 탑승률이 떨어진 이유가 항공사들이 워낙에 공격적으로 국제선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좀 큰 항공사들의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국제선 늘린 게 한 1% 정도 아주 약간만 늘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제선이 늘어난 비중이 20%가 우와. 넘어요. 와, 그렇게 그러니까 높아요. 공급을 이렇게 많이 늘려놨는데 네. 수요가 거기 못 따라오니까 이제 어. 탑승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네. 우리나라 지금 저비용 항공사가 6개예요. 인가를 받은 게. 여섯 근데 개. 예, 지난 3월에 근데 여기가 정부가 여기다가 3개를 추가로 또 해줬잖아요. 그래서 총 9개가 된 건데
이 9개면 너무 경쟁이 더 심해지고. 뭐 이렇게 네. 조금 다른 미국이 9개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만큼이니까 이게 물론 뭐 조금 다른 의견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 네. 뭐 그래서 항공사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근데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경쟁이 세니까 네. 싼 소비자 항공권도 입장에서는 나오고 좋을 수 있고 소비자 과거에 입장에서는 또 좀 네. 좋을 수도 있고 과거에 여행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제 경쟁 때문에 가격이 점점 싸지다 보면은 항공사들이 이제 비용을 줄이는데 소위 말하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뭔가 이렇게 규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키도록 해야죠. 네. 어떤 분은 일본 여행 뭐 방사능 공포 때문에 안 간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주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안수자 기자, 기다렸어요. 오늘을 기다렸어요. 세 줄 요약 음악 나가고 있습니다. 편도에 4만 원 이게 웬 떡인가. 올여름 휴가철 벌써부터 설레는데 듬성듬성 빈 좌석에 항공사 한숨이 늘었구나. 잘한다. 잘한다. 네, 고맙습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문 닫을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경제포차 열 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우리 박수호 기자하고는 사정상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주 멋진 목소리로 딱딱한 경제를 말랑말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척 아쉬워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네, 뭐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요. 네. 뭐 특히 이제 재밌게 이렇게 다른 선배 기자들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우리 또 말랑말랑하게 더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삼행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유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일단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승은님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지 미리 준비한 건지 삼행시 항상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호 기자님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팬이 문자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